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있는데 실제 A는 결정세액이 110만 원인데 실제로 14만 원을 납부했고, 그리고 B는 결정세액이 140만 원인데 1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B가 연말정산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오히려 B보다 A가 훨씬 더 연말정산을 잘 했습니다. 결정세액은 한 해 자기가 납부한 세금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A보다 B가 30만 원을 더 세금을 국가에 납부를 했습니다. 매월 봉급받을 때 원청징수를 합니다. 원청징수라는 것은 세금을 미리 뗀다는 거죠. 어떻게 뗄까요?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매월 세금을 대충 뗍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인지 따라서 대략적으로 세금을 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1월에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이 20만 원인데 매달 예를 들면 월급 받을 때 원청징수한 금액이 23만 원이다 하면은 원청징수 당한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돌려받고 반대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자, 연말정산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연말정산은 소득세입니다. 자, 소득세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서류를 제출해서 2월 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환급받거나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고, 회사에서는 3월 11일 날 연말정산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세법을 몰라서 못 받은 경우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경정청구권이라 그러는데, 이 경정청구권은 3월 11일부터 5년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종합소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나 부모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라고 하면은 5월 31일까지 우리가 신고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과세 대상 급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은 월 20만 원 이내의 식대라든지,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비과세해 줍니다. 즉 과세 대상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고,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소득공제입니다. 즉 소득공제라는 것은 가세표준 전 단계에서 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는 것이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을 해준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그래서 기납부세, 즉 원천징수 당한 세금하고 그 차이를 우리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주거나 즉 토해내는 그런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세액공제라는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부를 하면은 15%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냥 산출세에서 세금을 15만 원을 예를 들면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액공제도 한도가 있는 거죠. 한도.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 뺀 금액인 결정세액,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액이 10만 원이고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5만 5천 원이라 그러면은 결정세액이 4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4만 5천 원인데 정치자금 기부금을 10만 원 했다 하면은 10만 원 돌려주는 게 아니고 4만 5천 원을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2월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기부금 세액 공제만 올해 예를 들면은 결정세액이 적어가지고 환급을 못 만다 그러면은 10년간 2월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소득공제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자,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가세표준 전 단계에서 공제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소득공제도 즉 우리가 2월 공제가 안 된다, 1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 못 받으면은 예를 한도 초과돼서 내년에 2월에서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소득공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환급세액이 얼마냐를 보통 계산할 때 소득공제가 추가되는 금액에서 곱하기 한계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계세율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소득공제도 2월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 그렇지만은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만 2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통해서 이 세액공제의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4,500만 원 근로자가 예를 들면은 다른 세액공제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세액이 31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근로자가 400만 원의 연금저축을 불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의 16.5%인 66만 원을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결정세액이 31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31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세액이 많이 제로다, 소득공제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400만 원을 연금저축 들더라도 1원 한 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금저축을 들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때 나의 올해 이 결정세액을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세액이 적다고 하면은 연봉이 적거나 예를 들면 세액공제가 많아가지고 결정세액이 적다고 하면은 사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조세 감면입니다. 즉 국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조세 감면을 해주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공제 문턱이 있는 거죠. 즉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써야 신용카드가 공제가 됩니다. 연봉의 25% 아래로 사용하게 되면 1원 한 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죠. 연봉의 3% 아래로 의료비가 지출되면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1원 한 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한도가 조금 복잡합니다. 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유증 합쳐서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300만 원이 한도고,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문화 이 활동비에 대해서 또 300만 원 추가로 예를 들면은 한도가 주어지고, 2024년 같은 경우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 또 1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총 합쳐서 700만 원의 총 한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제 문턱이 있는 게 아니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단체 우리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0%가 최고 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금액 10%라는 것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의 10%가 최고 한도라는 거죠. 저희 납세연맹과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30%가 기부금 세액공제 최고 한도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조합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0%라는 엄청난 금액의 세제 혜택, 즉 한도, 최고 한도가 주어집니다.